지금 인공지능에 대한 인간 대체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미 다 대체가 됐습니다. 기계에게 영양분을 제공하는 그런 존재로 지금 다 그러고 살고 있어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 아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이다. 내년에 또 후회하기 싫으면은 내 뇌는 혁명적인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고 내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지성 작가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OECD 국가를 놓고 보면 한국 국민들의 독서율은 꼴찌입니다. 3명 중에 1명은 아예 책을 읽지 않고요. 1년 평균 책 읽는 권수가 6권이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우리가 자라면서 들은 거는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 그 다음에 강남 부동산을 사야 된다. 물론 다 좋은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평생 들으면서 살았지 책을 읽어야 된다. 물론 이제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하죠. 하지만은 우리 주변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회사를 갔는데 회사 선배가 독서하자. 그런 선배는 거의 못 만나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술 마시자. 그러니까 이 사회의 잘못된 문화 때문이고요. 이 잘못된 문화는 어떻게 보면 옛날 기조로 보면 잘된 그런 흐름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정말 회사에서 우리가 다 함께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회식하고 술 마시고 그러면서 이제 노동의 피로를 싣고 다시 그 다음날 열심히 일하고 무한 노동의 시대가 대한민국에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지금은 그런 무한 노동의 시대가 아니죠. 지금은 지혜롭게 일하고 내 지혜를 더 성장시키자. 즉 독서의 시대가 도래를 한 거죠. 과거에는 말이죠.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스마트폰이라는 건 사실 인공지능이거든요. 지금 정보를 얻을 때 도서관에 가서 책을 통해서 얻는 사람은 거의 없죠. 대부분 내 손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칩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 인공지능이 생성해내는 문서예요. 지금 인공지능에 대한 인간 대체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미 다 대체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내 뇌가 인공지능에게 애속이 돼 있어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모든 정보를 얻는다. 근데 이 스마트폰에 나와 있는 것은 인공지능이 여러분의 기호에 맞게 배열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검색을 할수록 스마트폰 속에 구글 인공지능만 계속 확장이 되는 거죠.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대한 인공지능의 메타버스에 여러분은 이미 이렇게 기계에게 영양분을 제공하는 그런 존재로 지금 다 그러고 살고 있어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 그러면은 내가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정보들은 지극히 단편적이고 지극히 빈약한 정보들이에요. 여기에 내 뇌가 노출이 되면 될수록 나는 어떻게 된다? 인공지능에게 이미 뇌가 종속이 되고 나는 인공지능에 이미 대체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사회는 내가 인공지능과 경쟁해서 인공지능을 뛰어넘는 존재가 되는 그런 창의적인 인간만 살아남는 시대인데 이거는 인공지능이 없는 걸 봐야 돼요. 그거는 책밖에 없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인간형이 될 수 있냐면 인간의 뇌 구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 구조는 글자를 읽을 때 좌뇌가 글자를 읽고 우뇌가 그걸 이미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이 뇌에 이게 막 전극을 꽂아서 막 실험하고 있는 영상들이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요. 책을 읽을 때는 막 뇌 전체가 막 활동을 하는 그 MRI로 쫙 나옵니다. 쫙 나오는데 이 뇌가 정지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언제 정지하고 있냐? 지금 정지하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 화면을 보고 있는 당신의 뇌는 정지해 있다. 이게 다 실험으로 나와 있어요. 영상을 보고 있을 때 화면을 보고 있을 때 뇌가 정지 상태예요.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문서를 읽을 때 이때 우리가 종이로 읽는 게 아니라 화면으로 읽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화면을 읽는데 옆에 이 문서가 있는데 막 광고도 뜨고 우리가 화면만 봅니까? 화면으로 좀 보다가 머리 아파 그러면 유튜브 가서 또 뭐 예능 프로만 이렇게 잘라놓은 것도 한번 보고 깔깔거리다 오고 그러니까 이 뇌가 더 정신 사나운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뇌는 이미 죽어 있다. 스마트폰에 애속화되어 있으니까 이미 인공지능의 노예가 되어 있고 뇌는 이미 사망 상태다. 그래서 이 사망 상태의 뇌를 다시 우리가 살아있는 뇌로 깨우고 이 살아있는 뇌가 되면은 창의성이 저절로 생기고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고 오히려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거는 그냥 책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냥 정확하게 과학적 실험 결과에 따르면은 책을 읽는 순간 뇌 전체가 활발하게 가장 열심히 활동을 하고요. 창의성을 폭발시키고 있는 그 과정이 오직 조용한 장소에서 내가 혼자 책을 읽으면서 사색을 할 때 일어나고 있다. 이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다. 저는 딱 그 얘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독서법에 대한 책 또는 인문학 독서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런 좋은 책들을 찾아 읽다 보면은 어떤 게 생기냐면 첫 번째 책을 읽는 법을 가르쳐줘요. 책을 읽는 법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게 독서를 입시 공부로 한다.
쉽게 말하면 이지성 작가가 지금 학원 선생님인 거죠. 학원 선생님, 쪽집게 선생님 좀 책 좀 찍어줘. 책 2권 찍으면 이제 뭐 헐레벌떡 사서 좋은 책이야 막 읽는데 어떻게 읽죠? 뭔가 이 책의 핵심 내용은 뭐지? 이러고 읽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 책은 나를 비춰보는 거울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찾아야 되냐면 충격을 좀 받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링컨이 내 나이 때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이런 걸 보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냐면 링컨의 20대는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자살하려고 했죠. 그래서 친구들이 막 주변에서 뾰족한 물건을 다 막 숨겨놨단 말이에요. 그럼 20대가 다 고달프잖아요. 링컨의 인생을 봤더니 그 정말 미국의 전설적인 대통령인데 이 사람의 20대가 나보다 더 비참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인생에 힘을 얻는 거죠. 자신감을 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40대, 뭐 30대 후반 이런 무렵의 링컨은 너무 블링블링하죠. 너무 빛나요. 보니까 내가 너무 초라한 거야. 물론 내가 링컨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매일 내가 새로운 날을 만들어야겠다. 내가 정말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구나. 이런 깨우침이 팡팡팡 터지는 거죠. 사람은 다 그릇이 있습니다. 내가 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그릇의 크기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희망적인 사실은 그 그릇의 크기를 지금보다 최대 1000배까지 성장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릇을 내가 엄청나게 커지고 이 그릇으로 생각의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독서를 하면 할수록 막 깨달음이 계속 쏟아지다가 마지막 한 방울이 떨어져서 이 컵에 물이 넘치는 순간 내 뇌는 혁명적인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고 내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내가 지극히 애외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정말 무수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내가 성공할 수 있구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나도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정말 신념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신념을 가진 사람은 그 신념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되고요. 이 모든 애외적인 행동이 누적이 되는 순간 나는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죠. 제가 무명 작가가 15년, 이제 보증빚으로 제가 고통받은 기간이 한 12년에서 13년, 도시빈민 생활 10년. 어느 집단을 가든지 저는 뭐 왕따. 한국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누가 그 옆에 가고 싶겠어요. 부담스럽지. 너무 정말 불행하고 비참한. 그런데 제가 그 독서의 힘이 있었죠. 제가 읽었던 모든 책에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제가 너무 슬펐지만 제가 그때 많이 생각했던 인물이 빚 때문에 카이사르가 로마 최대의 채무자였죠. 빚쟁이였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갈리아 총독으로 떠나는 날 떠나지를 못했어요. 집 앞에 빚쟁이들이 진을 치고 빚 갚기 전에는 너 죽어도 로마 못 떠나. 그때 이제 크라수스라고 로마 최고의 재벌이 빚 보증을 서주죠. 카이사르의 재능을 높이 샀기 때문에. 카이사르의 일화를 보면은 그게 딱 나와요. 채무가 어느 한도를 넘어서면은 이제 채무자가 오히려 편안하고 채권자가 힘들어하는 이게 채권 채무 구조가 이런 거구나.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정도 빚지고 막 채권 채무자 학교로 찾아오고 그러면 죽고 싶다 막 이러고 사람들 술 고래되고 막 그 인생이 파탄 나는데 저는 책에서 카이사르의 사례를 보면서 어쩌면 내가 갑일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신용정보 업체 사람이 찾아오면 뻔하거든요. 이 불량 채권을 받으러 온 사람은 이제 신입 직원이야. 그럼 이제 신입 직원 만나면은 내가 이미 갑인 거지. 그래서 참 힘들죠? 내가 물어봐요. 그러면은 나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그러면서 다 견디면 된다. 다 빚진 거 봐라. 내가 힘들겠니? 네가 힘들겠니? 선생님이 더 힘들죠. 희망이 있어 인생에.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이 그래요. 오늘 진짜 좋은 말씀 많이 듣고 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뒤바뀌고. 그리고 이제 또 배웠던 게 KFC 할아버지, 커널 샌더스 할아버지 이야기를 봤더니 이분이 65세에 실패해서 손에 쥔 돈이 10만 원밖에 안 남아서 그냥 거지 노숙인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켄터키 치킨, 프라이드 치킨 이거를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3년 동안 그 당시 또 다리도 이제 관절염 때문에 쩔뚝거리시면서 매일 이제 픽업 트럭에서 주무시고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샤워하고 흰색 양복 입고 지팡이 쩔뚝거리면서 미 전역을 도는데 1100군데에서 거절을 당합니다. 그리고 1101번째에서 프랜차이즈 첫 계약이 되죠. 그 다음에 KFC 우리 전설이 탄생을 하는데 제가 첫 자기계발서는 한 180군데에서 거절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출판사, 1인 출판사들한테 거절을 받았는데 그때 저는 책을 읽었잖아요. 커널 샌더스 할아버지 비교하면 나는 거의 40년이 젊어요. 그리고 고작 180번 거절 받은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희망이 솟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 시절을 이제 극복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책을 통해서만 마음에 파워가 생긴다. 그리고 제가 아까 앞에서 인공지능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 열정과 에너지가 없어요. 고난을 헤쳐나가는 그런 메시지를 인공지능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독서, 좋은 책을 읽어야 됩니다. 정말 로맨스 소설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취미로 읽는 거고요. 저는 독서는 생존이다. 이 어려운 사회에서 우리가 결국 나는 이거를 다 뚫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거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있는데 이걸 가르쳐 주는 건 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인공지능은 이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독서는 나를 살리는 생존이고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이 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고 내가 번영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책에 다 들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에너지, 책에서 있는 이 뜨거운 에너지가 내 것이 되었을 때 나는 그 순간 인공지능을 초월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존과 번영도 결국 이런 독서에 들어가 있다. 처음에는 독서하는 법을 좀 깨우치시고요. 독서에 관한 책을 읽으셔서 그 다음에 자기 개발, 내 열정을 불사르는 시스템을 갖추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회적으로 내가 어떻게 리더가 될 것인가 이런 것은 우리가 인문학 독서로 이제 넘어가는 이런 흐름이 바로 이제 제가 지식 인사이드를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 정말 권해드리는 제가 쭉 경험해온 독서 시스템입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이다. 아인슈타인 하면 또 독서죠. 아인슈타인은 평생 독서에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이미 17살 때 그때 친구들은 다 처음으로 맥주 마시면서 막 취해서 맥주 너무 좋다. 막 우리 평생 술 마시자 이러고 있었는데 아인슈타인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죠. 나는 술 대신 인문학에 취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러다가 나온 게 상대성 이론이지요. 여러분들도 이제 올해 1월 새해에는 정말 결단을 내리시라. 계속 이렇게 살면은 결국 후회하게 된다. 내년에 또 후회하기 싫으면은 여러분들 정말 제대로 된 독서를 하시길 바라고요. 저랑 함께 이렇게 또 독서로 성장해 나가시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